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니크입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와서 촬영을 하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퇴근하고 오면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약간 나이 든 것만 같은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고군분투했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선택한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나? 이런 나 자신이 시험에 들 때, 그럴 때 에세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작년과 올해 들어서 가장 좋았던 에세이 책 5권을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책입니다. 책은 제가 한 3번 정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특히 좋았던 글은 이렇게 책갈피를 접어놓았습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얼마 전에 러셀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어렵게 사셨는데 어떤 마음가짐과 마인드로 살아오시면서 아파트도 소유하시고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제가 눈물을 찔끔 흘릴 만큼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에 나왔던 분이 추천해준 인생책이 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19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영상에서 언급되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좋았던 구간을 한번 2페이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반대하지 말고 지지하라. 전쟁에 반대하지 말고 평화를 지지하라. 빈곤에 반대하지 말고 번영을 지지하라. 폭력을 반대하지 말고 인권을 지지하라. 반대보다 지지가 더 넓고 더 많은 길을 일러준다. 반대하지 말고 지지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얻자라는 문구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또 92페이지에 있는데 언제나 추락이 먼저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언제나 상승 고도에 타기 전에 추락이 있다라는 말을 담은 이 에세이 글을 읽고 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되게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에 문구들이 담겨 있어서 퇴근하고 한 1시간 반 집중하시면 쑥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역된 에세이다 보니까 조금 문장이 한 3번 읽어야 이해가 가는 추상적인 문장이 많은 에세이 책인데 오히려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의 책인데요. 정말 한 손에 들어와서 작은 핸드백에 갖고 다니면서 금방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원래 소설가로 문단에 데뷔한 작가예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에세이 글 중에 가장 짧은 에세이 글이에요. 이렇게 한 문단 정도의 글로 정말 머리를 빵 때리는 글이 많습니다. 제가 장사여신 채널에서 나왔던 불행은 사유재산이다라는 말을 전해드렸는데 그 말을 했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불행은 사유재산이다라는 파트를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비극적인 체험을 통해 진리에 도달한다.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질병, 빈곤, 차별, 폭력에 따른 불안한 생활, 전쟁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비극적인 체험이 위대한 성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불행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불행도 재산이므로 버리지 않고 단단히 간직해둔다면 언젠가 반드시 큰 힘이 되어 나를 구원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나 일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왔던 그 불행들이 나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전 진짜 부자더라고요. 이 부자인 마음을 가지고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다라는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책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한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년 22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10만 부 리커버된 책으로 다시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책입니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에너지,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마인드 등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제가 좀 하루를 보내고 많이 대충 깨지고 온 날이나 에너지가 빨릴 때, 기가 빨릴 때 그럴 때 이 책을 읽었었는데 엄청난 원동력과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에너지를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트로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어디를 보다는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했다.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였고 언제에 대한 대답은 늘 지금이었다 라는 문구가 맨 앞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미루어 생각해보면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내느냐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시금 이 에세이 책을 읽으면서 곱씹어보게 되고 나 스스로가 대견해지기도 하는 문장들이 많아서 되게 감사하게 읽었던 책인데요. 여기에서 작가는 불행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불행은 아무 힘도 없는데 네가 먹이를 주면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 불행 따위에 먹이를 주지 마라 라는 문구를 적어두셨는데요. 지칠 때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좀 마음가짐을 가졌던 글입니다. 불행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꼴 긍정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언어들로 내 주변을 밝히면 정말 그 일들이 좋은 일로 작용할 수 있고 좋은 일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보내보면 큰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로 긍정주의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정주의가 되면 삶에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연속이잖아요. 가능한 한 긍정주의의 마음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이외에도 되게 많은 귀한 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여기 리커버가 돼서 여기 상단에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선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이 책이 있거든요. 응원해주고 싶은 친구나 혹은 생일인 친구한테 이 책을 선물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게 좋은 에너지를 받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안신혜 작가의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이라는 책입니다. 여행 에세이여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행의 사진들이 같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에세이의 느낌이 컸고요.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여행 에세이라서 여행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작가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삶의 고찰을 같이 전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처음에 버찌라는 글이 있는데요. 버찌는 이 작가님이 아기 때부터 집 안에서 불렸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벚나무의 열매가 버찌라고 작은 예쁜 열매인데요. 그런데 그 버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시면서 어떤 외로움과 어떤 상처들을 극복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소설처럼 담겨 있어서 한참을 가슴이 먹먹해서 진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면서 약간 외로웠지만 또 쓸쓸했지만 차근차근 인생을 배워나가고 점차 어머니를 온 맘 다해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 감동적이고 또 저 자신도 위로를 받으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되게 멋들어지게 살고 있지만 다들 본인만의 아픔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따뜻함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에세이입니다. 너무나 색다른 경험을 저에게도 선물해줬던 에세이여서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책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라는 에세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입니다. 사실 이 제목에 가장 후킹이 돼서 골라서 읽었습니다.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읽기 쉽게 약간 리스트 형태로 책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글들이 많아서 정말 술술 읽힌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다슬 작가님의 책의 특징은 적절한 위치의 사진과 사진에 알맞는 문장들이 이 글과의 별개로 이렇게 담아주셔서 거의 이 책은 꽤나 두께감이 있는데 1시간 안에 쑥 읽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가 정말 공감하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글이 있습니다. 바로 198페이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 글에는
첫 번째, 그릇이 큰 사람. 두 번째,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세 번째,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 이 1, 2, 3을 정해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에 대한 이 문단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했었지.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라고 성찰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아주 기특한 에세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올해 버킷리스트에 책 많이 읽기를 적어두셨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에세이 책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잘 읽히고 바로 내 인생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작가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가랑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에세이 책들을 읽으시면서 꼭 여러분들도 퇴근하고 지칠 때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위로받으시는 경험 꼭 느끼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